2024년 11월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중부소방서 구조대 사무실의 시계는 새벽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에 앉아있던 최진우 소방경은 두툼한 파일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의 출동 기록이었다. 1984년부터 2024년까지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날짜와 시간, 장소와 상황들. 최진우의 손끝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종이 너머로 수천 개의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체에 갇힌 사람들, 화재 건물에서 연기에 질식해가던 이들, 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들, 물에 빠진 아이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3142명. 최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구조 인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기록되지 않은 생명들도 있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는 남지 않았지만 위급한 순간 손을 내밀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길에서 쓰러진 노인,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킨 학생, 출산 직전의 임산부들. 그들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었다.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최진우 소방경의 공식 은퇴일.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길을 지켜온 남자의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그의 나이 62.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최장수 근속 기록을 세우며 전설처럼 회자되던 인물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젊은 소방사 하나가 들어왔다. 김태준. 28살의 신입대원이었다. 그는 최진우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경님, 벌써 출근하셨어요? 최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수천 번의 출동으로 단련된 강인한 이목구비.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맑고 단호했다. 마지막 날인데 늦잠을 잘 수가 없더구나. 김태준은 최진우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그 젊은 대원의 눈에는 존경과 동경이 가득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1년. 그에게 최진우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신입교육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었다. 영하 15도의 겨울밤, 얼어붙은 강에 뛰어들어 익사 직전에 아이를 구한 이야기, 무너지는 건물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부상자들을 끌어낸 이야기, 산불 한가운데서 길 잃은 등산객을 찾아낸 이야기. 경님, 정말 대단하세요. 40년이라니. 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40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고 수많은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구조에 성공한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끝내 구하지 못한 슬픔의 순간들. 모두가 최진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알렸다. 소방서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 동료들의 인사소리. 최진우는 익숙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방복이 걸린 옷걸이 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여전히 군인처럼 단정했다. 빨간 소방복. 40년간 입어온 그 옷은 이제 그의 두 번째 피부 같았다. 손에 닿는 천의 감촉, 지퍼를 올릴 때의 소리, 헬멧을 쓸 때의 무게감.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옷을 입지 못할 것이었다. 경님,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퇴 후의 삶. 그것은 그에게 낯선 개념이었다. 22살의 소방관이 된 이후
그의 삶은 오직 구조와 구급뿐이었다. 새벽의 출동, 위험한 현장,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구나. 아마 텃밭이나 가꾸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최진우의 얼굴에는 희미한 쓸쓸함이 스쳤다. 40년간 달려온 삶이 오늘로 끝난다는 것. 더 이상 출동벨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졌다. 오전 7시.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다. 대원들이 모두 모였고 소방서장이 앞에 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조회였지만 오늘만은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이 최진우 소방경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것을. 오늘 오후 3시에 최진우 경의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모두 참석 바랍니다. 서장의 말에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진우를 향했다. 존경과 아쉬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최진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시선들을 받아냈다. 조회가 끝나고 대원들은 각자의 업무로 흩어졌다. 최진우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쌓인 기록들, 표창장들, 감사 편지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다. 경보음이 소방서 전체를 뒤흔들었다. 최진우의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였다. 40년간 수천 번 반복된 동작. 소방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춤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고속도로 5km 지점 다중추돌 사고, 부상자 다수, 전 대원 출동, 관제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진우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구급차로 뛰어갔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출동. 운명은 그에게 그런 선물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리며 도로로 진입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 최진우는 그 익숙한 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까? 그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두려움도 설렘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5대의 차량이 뒤엉켜 있었고 유리 파편과 금속 조각들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다.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다. 최진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40년의 경험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김태준. 저쪽 SUV부터. 나는 트럭 쪽으로 간다. 명령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가장 심각해 보이는 대형 트럭으로 달려갔다. 운전석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안에서는 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갇혀 있었다. 여기 생존자 있다. 절단 장비 가져와. 최진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맥박 확인, 호흡 확인, 출혈 부위 확인. 40년간 수천 번 반복한 동작들이 정확하게 이어졌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장은 점차 정리되어 갔다. 부상자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최진우는 마지막 부상자를 구급차에 태우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다. 모두 살릴 수 있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현장에는 정리 작업만 남았다. 최진우는 도로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출동이었다. 40년간의 마지막 구조 활동. 최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것은 성취감도 아쉬움도 아닌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었다. 오후 2시 최진우는 시청 대강당 앞에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의 소방복 차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과 표창이 달려 있었다. 40년간 받은 영예의 증표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대강당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료 소방관들, 소방서 직원들,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 모두가 최진우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하지만 최진우의 눈에는 한 사람만 들어왔다. 최진우의 아내 김선희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60살의 그녀는 여전히 단아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40년 동안 남편의 위험한 직업을 묵묵히 지켜본 여인. 밤낮 없는 추동으로 빈집을 지키며 혹시나 하는 불안과 싸워온 여인.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함께 어려 있었다. 여보. 선희가 다가와 최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최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40년간의 감사와 미안함이 그 손길에 모두 담겨 있었다.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300석 규모의 강당은 거의 만석이었다. 무대 뒤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최진우 소방경 퇴임식 마이너스 40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는 최진우의 젊은 시절 사진과 최근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22살의 앳된 얼굴과 62의 노련한 얼굴. 그 사이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최진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길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무겁고 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길이 될 줄은. 오후 3시 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시작을 알렸다. 먼저 최진우의 양력이 소개되었다. 스크린에 그의 경력이 하나씩 펼쳐졌다. 1984년 입사, 신입 소방사로 시작하여 40년간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사이 수많은 동기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또 누군가는 먼저 은퇴했다. 하지만 최진우는 변함없이 현장을 지켰다. 구조대, 구급대를 오가며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매진했다. 주요 구조 활동 기록이 이어졌다. 1989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2명 구조. 1995년 산사태 현장에서 생존자 발견. 2003년 지하철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 2011년 폭설로 고립된 마을 주민 구조. 2019년 산불 현장에서 등산객 구출. 그 모든 순간들이 사진과 함께 화면에 나타났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최진우는 평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공식 구조 인원 3,142명. 하지만 이 숫자는 기록된 것만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도움과 구조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강당 안이 숙연해졌다. 3,142명.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3,142개의 생명이었고 3,142개의 가족이었으며 3,142개의 이야기였다. 시장이 무대에 올라 감사패를 전달했다. 화려한 액자 속에는 감사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글귀도 최진우의 40년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었다. 시장은 최진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소방경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님, 덕분에 이 도시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패를 받았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남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이어서 동료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함께 일했던 선배 소방관, 후배 대원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라 최진우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신입이었고 최경님은 이미 베테랑이셨죠. 어느 겨울밤 산악조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날이었어요. 한 선배,
소방관이 추억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등산객 3명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시야가 거의 제로였고 영하 15도의 혹한이었죠. 구조대가 투입되었지만 찾기 어려웠습니다. 6시간을 헤매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때 최경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경님의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정말로 등산객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어요. 선배 소방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최경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강당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진우는 담담하게 그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음으로 후배 대원이 나왔다. 김태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은 신입이죠. 하지만 최경님을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1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 경님께서 제 어깨를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마. 그냥 눈앞의 생명에만 집중해.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김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경님, 감사합니다. 경님이 제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최진우는 김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식은 계속 이어졌다. 표창장 수여, 기념품 전달, 축하 영상 상영. 하지만 최진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40년의 여정이 이제 정말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를 알렸다. 이제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최진우 소방경님께서 구조하신 분들 중 몇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진우의 눈이 커졌다. 구조했던 사람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무대 옆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1998년 제가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차가 전복되어 안에 갇혔었죠. 불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누군가 차문을 부수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최진우 소방경님이셨습니다. 박준호는 최진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경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살았어.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26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님 덕분에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당 안이 또다시 숙연해졌다. 최진우는 박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수많은 구조 현장 중 하나였지만 지금 이렇게 마주하니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박준호가 무대에서 내려가고 다음 사람이 등장했다. 젊은 여성이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지연입니다. 2015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했죠. 밤새 산속을 헤매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날 아침,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중에 최진우 소방경님이 계셨어요. 경님은 제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집에 갈 수 있어. 그 순간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날 이후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님이 제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최진우의 눈가도 붉어졌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그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만나니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다. 이지연 다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노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 70대로 보였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2008년에 폭설로 고립되었던 산골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때 마을 전체가 눈에 갇혀 일주일간 외부와 단절되었었죠. 할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식량도 떨어지고 약도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노인과 아이들이 많았어요.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구조대가 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최소방경님이 직접 마을까지 들어오셨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는데도요. 식량과 의약품을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확인하셨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경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16가구, 53명이 모두 살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노부부가 함께 깊게 절을 했다. 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담례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간 참아온 감정들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2005년 건물 붕괴 사고에서 구조된 건설 노동자, 2012년 강에 빠진 것을 구조받은 중학생, 2017년 가스 폭발 사고에서 구출된 식당 주인, 그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각자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어떻게 최진우를 만났고 어떻게 구조되었으며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든 이야기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강당은 점점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때 무대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민수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1984년 7월, 제 어머니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만삭이었죠. 그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연쇄 추돌했고 우리 부모님의 차도 그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차 안에서 출산을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패닉 상태였고 주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차로 달려왔습니다. 갓 소방관이 된 22살의 최진우님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최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경님은 차 안에서 제 어머니를 도와 아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터널 안 사고 현장에서 최진우 소방경님의 손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강당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1984년 그의 첫 출동날,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나 생생하게 정민수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그 소방관님 덕분이야. 내 생명의 은인이시지. 저는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 어떻게 사시고 계실까? 그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그때 간신히 찍으신 사진입니다. 흐릿하지만 소방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어요. 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을 찾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오늘 은퇴식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들고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바로 최진우 소방경님이셨다는 것을. 정민수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최준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신 최진우 경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경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아이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님 덕분에 저는 태어났고 살아왔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당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최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40년간 강하게 살아온 남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감정을 드러냈다. 정민수가 무대를 내려와 최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최진우 앞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를 가득 채웠다. 경님, 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태어나던 그날 경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잘 태어났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저는 그 말씀대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정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두 사람이 포옹했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순간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사회자는 눈물을 훔치며 다음 순서를 알렸다. 하지만 이미 강당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10명, 20명, 3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모두가 손에 꽃다발이나 편지를 들고 있었다. 사회자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분들은? 앞에 섰던 한 남자가 대답했다. 저희는 모두 최진우 소방경님께 구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퇴식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다. 최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와 준 것이다. 그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사람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최진우에게 인사했다. 각자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1992년 홍수 때 구조받았습니다. 2001년 승강기 사고 때 도움받았습니다. 2010년 화재 현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의 말들. 최진우는 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났고 어떤 사람은 기억이 희미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강당은 이제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계획된 300명을 훨씬 넘어선 인원이었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났다. 모두가 최진우를 보기 위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최진우의 아내 선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40년간 남편을 지켜보며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장면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식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두가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최진우와 구조받은 사람들 사이의 교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식이 끝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최진우 주변에 모여 있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진우는 피곤했지만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40년이었으니까. 밤이 깊어갈 무렵 강당이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고 이제 정리 작업만 남았다. 최진우는 텅 빈 강당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그의 옆으로 김태준이 다가왔다. 경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경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최진우는 젊은 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준아,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야.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전부야. 그걸 잊지 마. 이틀 후 최진우는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아침을 맞이했다. 알람이 울렸지만 더 이상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40년간 매일 반복했던 일상이 사라진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부엌에서 아내 선희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최진우는 식탁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기억하나 봐. 40년 습관이 쉽게 안 바뀌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선희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최진우처럼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산책이나 할까 해. 오랜만에 낮 시간에 동네를 돌아보고 싶어. 식사를 마치고 최진우는 운동화를 신었다. 오랜만에 편한 옷차림이었다. 소방복도, 정장도 아닌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낯설었다. 밖으로 나서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1월의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다. 최진우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것이었다. 동네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교에 간 시간이었다. 가끔 산책하는 노인들이나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이 보였다. 최진우는 그들을 지나치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이 시간대에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앞으로 아이들 놀이터가 보였다. 몇몇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다. 최진우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2007년 봄이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가 있었다.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의식을 잃어 있었고 엄마는 패닉 상태였다. 최진우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그때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최진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구한 3142명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은퇴식에 나타난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것이 당연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방서 동료로부터 온 문자였다. 오늘 점심 같이 하시죠. 최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오후에 최진우는 소방서 근처 식당에서 옛 동료들을 만났다. 함께 일했던 선배들과 후배들이 모였다. 모두 은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최진우를 반갑게 맞이했다. 진우야, 이제 우리 세상에 온 걸 환영해. 한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술잔이 오갔다. 이야기가 이어졌다. 옛날 출동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진우는 가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동료들은 그것을 알아챘다. 은퇴 후 적응 기간. 누구나 겪는 과정이었다. 진우야,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은퇴하고 한 달은 뭘 해야 할지 몰라 헤맸어. 선배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은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는 거지. 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거기서 사람들을 돕는 게 나한테 맞더라고. 최진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새로운 일. 하지만 40년간 한 길만 걸어온 자신에게 무엇이 맞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진우는 소방서 앞을 지나쳤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다. 익숙한 건물, 익숙한 소리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며 김태준이 나왔다. 그는 최진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경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김태준은 최진우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느낀 듯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님, 많이 심심하시죠? 최진우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경님,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소방서에서 시민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강사로 활동하시면 어떨까요? 경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우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시민안전교육,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와 최진우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선희는 환하게 웃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한테 딱 맞는 일 같아요. 그날 밤, 최진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소방관이었다. 현장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구하고 동료들과 웃고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우는 결심했다. 시민안전교육 강사를 시작하기로. 그는 소방서에 연락을 했고 바로 다음 주부터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첫 교육날, 최진우는 긴장했다. 강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였다. 최진우는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소방구조대에서 일한 최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화재 현장에서의 대처법, 응급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제가 1995년에 출동한 화재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는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어요.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강사님, 정말 유익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최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은퇴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선희는 남편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안도했다.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최진우는 아내를 안았다. 40년간 자신을 지켜준 여인. 이제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최진우는 서재에 앉아 40년간의 기록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각각의 기록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다. 그들을 구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40년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진우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다. 2024년 11월 1일. 은퇴. 하지만 여전히 생명을 지킨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142개의 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별들처럼. 한 달이 지났다. 최진우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주 3회 시민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내와 함께 보내거나 책을 읽었다.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리듬이 생겼다. 12월의 어느 날 최진우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시민들의 감사 편지 모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방서에서 보낸 것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은퇴식 이후 소방서로 도착한 감사 편지들이었다. 최진우는 한 통 한 통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는 2010년에 구조받은 한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최진우 소방경님께, 저는 14년 전 강해에 빠져 익사 직전이었던 박수진입니다. 그때 저는 21살 대학생이었고 친구들과 MT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에 빠진 저를 경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경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영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물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님이 제게 준 두 번째 삶을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강물이 차가웠고 여자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교구조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억이 났다. 다음 편지를 펼쳤다. 1998년 건물 붕괴 사고에서 구조된 한 남성의 편지였다. 경님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제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들은 14살과 12살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가 살아있는 건 한 소방관님 덕분이라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방관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들도 훗날 소방관이 될지 모릅니다. 경님이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최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자신이 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각각의 편지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진우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고 있었다. 한 편지는 특히 최진우의 마음을 울렸다. 2005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최소방경님, 저는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경님께서 불타는 집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70살이었고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후 15년을 더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손자들의 결혼식을 보았고 증손자도 안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은 경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경님 덕분에 충분히 살았으니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경님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제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40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선희가 남편 곁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다.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최진우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평화로움이 있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편지를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다. 각각의 편지는 최진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모든 편지를 상자에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재산이구나. 다음 날 최진우는 소방서를 찾았다. 김태준이 반갑게 맞이했다. 경님, 오셨어요? 응. 후배들한테 줄 게 있어서. 최진우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40년간 정리해온 구조, 노하우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다. 이걸 복사해서 후배들에게 나눠줘. 내가 40년간 배운 것들이야.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정리했어. 김태준은 수첩을 받아들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경님,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잘 활용해. 이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최진우는 소방서 내부를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들. 이제는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쉽지는 않았다. 자신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 길을 걸어갈 차례였다. 장비실에서 한 신입 소방관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최진우가 다가가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했다. 최진우 소방경님, 편하게 해. 이제 선배일 뿐이야. 최진우는 신입대원이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다.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처음이지? 네. 입사한 지 2달 됐습니다. 긴장되지? 신입대원이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도 출동벨이 울리면 심장이 쿵쾅거려요. 최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정상이야. 나도 40년 내내 그랬어. 그 긴장감이 너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더 집중하게 만들어. 그걸 잃으면 안 돼. 신입대원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소방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최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눈앞의 생명에만 집중해.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두려움도, 위험도, 아무것도. 오직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일 거야. 신입대원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소방서를 나서며 최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빨간 건물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곳.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자신의 정신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후배들을 통해, 그들의 구조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진우는 공원을 지나쳤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하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최진우 소방경님이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2003년에 경님께 구조받은 사람의 딸입니다. 최진우의 마음이 뛰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지하철 사고로 다쳤었어요. 경님께서 구해주셨죠. 어머니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경님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연락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으셨대요. 최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가셨나요? 네.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었습니다. 경님 덕분에 어머니는 저희와 20년을 더 함께 하셨어요. 그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도 보셨고 손주도 안아보셨어요. 여자가 흐느꼈다. 경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우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겨우 대답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을 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최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3142명. 그들 각각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가족이 있었으며 각자의 행복이 있었다. 자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 것일까? 생명? 그것만은 아니었다. 희망을 주었다. 계속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최진우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40년의 무게가 이제는 자랑스러움으로 변해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 1월. 최진우는 63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아들, 내외와 손자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였다. 최진우의 아들 최민재는 36살의 회사원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민재의 아내 윤지혜와 두 아이, 10살 아들 승우와 8살 딸 서연이 함께였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최진우는 가족들을 돌아보았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다. 가족의 행복,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아버지, 소원 비르셨어요? 민재가 물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저녁 식사 후 손자 승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커서 소방관 될래요. 최진우는 놀라서 손자를 바라보았다. 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최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승우야, 소방관은 정말 힘든 일이야. 위험하기도 하고. 알아요. 하지만 멋있잖아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최진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손자가 자신의 뒤를 잇겠다는 것.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해. 몸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승우가 환하게 웃었다. 최진우는 그 미소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최진우는 서재에서 노트를 꺼냈다. 새 노트였다. 첫 페이지에 그는 제목을 적었다. 손자 승우에게 할아버지의 40년 이야기.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 배운 것들, 실수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다. 언젠가 손자가 소방관이 된다면 이 노트가 도움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최진우는 시민안전교육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중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최진우는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14살, 15살,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는 나이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소방구조대에서 일한 최진우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40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의미 있을까? 최진우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왜 소방관이 되었는지, 처음 출동했을 때의 두려움, 첫 번째 구조의 감동,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찼던 순간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학생은 눈을 빛내며, 어떤 학생은 진지하게 메모했다. 제가 40년간 구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3,142명입니다. 많은 숫자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제가 전부였으니까요. 최진우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찾을 겁니다. 그게 소방관이든 의사든 선생님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해요? 최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체력을 길러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준비해야 해요.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학생이 물었다.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구한 사람들의 미소가 있었죠.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최진우에게 다가왔다. 질문도 하고 악수도 청했다. 한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소방관이세요. 항상 걱정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자랑스러워졌어요. 최진우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줘. 학교를 나서며 최진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2월이 되었다. 최진우는 어느 날 소방서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관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다. 40년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거예요. 경림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최진우는 흔쾌히 승낙했다. 다시 한번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뻤다. 다음 달부터 최진우는 서울을 오가며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의 베테랑 소방관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교육 내용을 논의했다. 최진우의 의견은 항상 경청되었다.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경험과 직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최진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소방관이 최진우에게 다가왔다. 경님, 제가 10년 전에 경님 밑에서 일했던 이성훈입니다. 최진우는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다. 성훈이,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구조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성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경님, 제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건 경님 덕분입니다. 경님께 배운 것들이 항상 저를 지켜줬어요. 최진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아니에요. 경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이성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5년 차 때였어요. 큰 사고 현장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부상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서 이송이 늦어졌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최진우는 그때를 떠올렸다. 젊은 대원이 자신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차표를 내겠다고 했던 날. 그때 경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내가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성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경님.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신중하고 꼼꼼한 대원이 되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구조한 사람이 230명입니다. 그 모든 생명에 경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최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 이것이 바로 유산이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정신과 가치의 전수. 성훈아, 내가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다. 주변의 소방관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3월, 봄이 찾아왔다. 최진우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아내 선유와 함께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다. 상추, 토마토, 고추. 작지만 정성스럽게 가꾸었다. 이것도 생명을 키우는 일이네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40년간 생명을 구했다면 이제는 생명을 키우는 거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최진우는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급박한 현장의 긴장감과는 다른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쁨이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일하던 최진우에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은퇴식에서 봤던 정민수였다. 그의 손에는 아들 최준이가 있었다. 경님,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사시는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최진우는 흙 묻은 손을 닦으며 반갑게 맞았다. 어떻게 찾아왔어? 소방서에 여쭤봤어요. 아이에게 경님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민수는 아들을 앞으로 내밀었다. 3살배기 최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준아, 이분이 할아버지가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야. 인사드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녕. 준이, 많이 컸구나. 정민수가 말했다. 경님, 이 아이가 자라서 경님의 이야기를 들을 나이가 되면 제가 꼭 들려줄 겁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요. 최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은인이라니,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경님께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정민수는 가방에서 앨범 한 권을 꺼냈다. 이건 저희 가족 사진들입니다. 제 돌사진부터 지금까지 경님께 드리고 싶어서 복사본을 만들어 왔어요. 앨범을 펼치자 한 생애가 담겨 있었다. 갓난아기였던 정민수가 자라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기까지 모든 순간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순간이 경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최진우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사진을 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전 터널 안에서 자신이 받아낸 아기가 이렇게 멋진 남자로 자랐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세상에 내보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최진우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었다. 자신의 40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한 사람의 구조가 만들어낸 파급 효과였다. 정민수 부자가 돌아간 후 최진우는 서재에 앉아 그 앨범을 다시 펼쳤다. 선희가 차를 가져와 옆에 앉았다. 여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다기보다는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최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고마워. 40년간 나를 지켜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거야.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가득 채웠다. 어려웠던 순간들, 불안했던 밤들. 하지만 결국 모두 의미 있었던 시간들. 4월이 되자 최진우는 더 바빠졌다. 시민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기업체 안전교육, 학교 특강, 지역사회 세미나. 모두가 최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어느 대기업에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요청했다. 최진우는 그곳에서 200여 명의 직장인들 앞에서 강연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최진우의 말에는 4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연 후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강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최진우는 그를 자세히 보았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2000년이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을 때 경님께서 구조해 주셨습니다. 최진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5층 높이에서 떨어진 남자. 의식은 있었지만 척추 부상이 의심되어 조심스럽게 이송했던 사건. 기억나요? 그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개월 입원했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님께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신 덕분에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저는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죠. 지금 이 회사의 안전팀장입니다. 경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최진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요.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킬지 아시나요? 경님께 배운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다. 강연장마다, 교육장마다 최진우가 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떤 이는 직접 인사를 하고, 어떤 이는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편지를 전했다. 최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40년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결실을 맺고 있었다. 구조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5월 어느 날 최진우는 손자 승우와 함께 소방서를 방문했다. 승우는 할아버지가 일했던 곳을 보고 싶어 했다. 김태준이 반갑게 두 사람을 맞았다. 경님. 그리고 이 친구가 승우구나. 승우는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빨간 소방차, 각종 장비들, 소방복을 입은 대원들.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응. 40년 동안. 김태준이 승우를 데리고 소방차를 구경시켜 주었다. 장비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심지어 소방복도 입혀줬다. 승우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소방관이 될래요. 최진우는 손자를 안아주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6월, 최진우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소방청에서 주최하는 영웅 소방관의 밤 행사였다. 전국에서 은퇴한 베테랑 소방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였다. 서울 코엑스 대회의장.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은퇴한 소방관들과 그들의 가족, 현직 소방관들, 그리고 구조받았던 시민들까지. 최진우는 선희와 함께 입장했다. 저분이 최진우 소방경님이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우는 이제 소방관 사회에서 전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40년 최장수 근속, 3142명 구조. 그의 기록은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소방청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각 지역별로 대표 소방관들이 소개되었다. 30년, 35년 근속한 베테랑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진우가 호명되었다. 40년 근속, 3142명 구조. 최진우 소방경님을 모시겠습니다. 장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최진우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그 순간 최진우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무대 위에서 최진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40년 전 제가 처음 소방관이 되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보람 있는지. 수많은 현장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시간의 중요성을, 동료의 가치를.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위대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영웅이라는 것을. 최진우의 말에 많은 현직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저희를 지켜준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밤을 견뎌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묵묵히 응원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희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다. 주변의 다른 소방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1시간 넘게 인사가 이어졌다. 최진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가 끝난 후 최진우는 한적한 복도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소방관이 다가왔다. 20대 후반의 여성 소방관이었다. 경님,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입사 3년차 구급대원입니다. 솔직히 요즘 많이 힘듭니다. 출동이 너무 잦고 현장은 매번 힘들고 때로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최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피로와 고민이 가득했다. 3년 차면 가장 힘든 시기지. 신입 때의 열정은 식고 아직 경험은 부족한 때니까. 경님은 어떻게 40년을 버티셨어요? 최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버틴 게 아니야. 나는 그 40년이 행복했어.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 밤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한 적도 있었어.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억해. 내가 오늘 구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살아갈 거야. 그 사람의 가족들도 함께. 내가 만든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야. 젊은 소방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경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수많은 선배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구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최진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희가 말했다.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뭐가? 무대에서 하신 말씀요.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40년간 느낀 것들을.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최진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손자 승우를 위해 쓰고 있던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오늘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다. 승우야, 할아버지는 오늘 깨달았단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3142명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삶이야. 내가 만약 소방관이 된다면 이것을 기억해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전부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최진우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한 방송국 PD로부터였다. 최진우 소방경님이시죠? 저희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경님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 좋습니다. 언제 촬영하시죠? 일주일 후. 촬영팀이 최진우의 집을 찾았다. 카메라 앞에 앉은 최진우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첫 출동을 기억하시나요? PD의 질문에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984년 7월 15일 터널 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임산부아가 태어난 아기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제 천직이라는 것을. 4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는 무엇인가요? 최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든 구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가족을 구했을 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7살 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12시간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동료들은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한 동굴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무사했나요? 네. 체온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7살 소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저씨가 천사예요?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최진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눈에는 그때의 감동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촬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진우가 일했던 소방서, 그가 교육하는 강의실, 그리고 그가 구했던 사람들과의 재회 장면까지. 방송국은 정민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찾아내 인터뷰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40년, 3142개의 생명, 최진우 소방경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방송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방송 후 최진우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다. 감사 메시지, 응원 메시지, 그리고 자신도 구조받았다는 사람들의 연락. 최진우는 가능한 한 모든 연락에 답했다. 그중 특별한 편지가 하나 있었다. 필체가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최진우 할아버지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김서연이에요. TV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커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최진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정성껏 답장을 썼다. 서연이에게 고마워. 내가 소방관을 꿈꾼다니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최진우 할아버지가 답장을 보내며 최진우는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이것이 바로 자신의 40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유산이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최진우는 홀로 강변을 걷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최진우의 표정은 무거웠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2007년 7월 19일, 18년 전 오늘 최진우가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사망한 28살의 젊은 남자. 이름은 강민호였다. 최진우는 매년 이날이 되면 이곳을 찾았다. 강민호가 살던 동네 근처의 강변이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되새기기 위해. 미안해, 민호야. 최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5층 건물 화재.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이 치솟았다. 강민호는 4층에 갇혀 있었다. 최진우는 동료들과 함께 진입했다. 민호를 찾았고 그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최진우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민호는 잔해에 깔렸다. 구조대가 그를 꺼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최진우는 수없이 자책했다. 조금만 더 빨리 진입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최진우는 민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노모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최진우를 원망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주셨다는 거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최진우는 그날 이후 자신에게 더 엄격해졌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신중하게,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강변 벤치에 앉아 최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18년이 지났다. 민호는 이제 46살이 됐을 나이였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결혼했을까? 아이는 있었을까? 경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최진우가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저 강민호의 여동생입니다. 강수진이에요. 최진우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수진 씨.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경님이 매년 이날 여기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빠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어떻게? 우연이에요. 저도 오늘 오빠 생각에 이곳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경님, 자책하지 마세요. 경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아요. 어머니도,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최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라니. 경님이 오빠를 구하려 애쓰셨다는 것. 오빠가 혼자 죽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 후로 심리상담사가 되었어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오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최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진 씨, 경님이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3,142명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경님,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도 경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게 유가족으로서는 큰 위로예요.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오빠, 사진이에요. 생전 모습이죠. 밝게 웃고 있는 오빠. 사진 속 강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최진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민호 씨, 잘생겼네요. 네, 성격도 좋았어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죠. 수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경님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님이 계속 좋은 일 하시길 바란다고. 최진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경님,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경님은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수진 씨,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저야말로요. 경님을 직접 만나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일어섰다. 경님, 부디 행복하세요. 경님의 행복이 오빠에 대한 최고의 추모예요. 그녀가 떠난 후 최진우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18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최진우는 서재에 앉았다. 책장 한쪽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40년간 총 17명. 최진우가 현장에 있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었다. 각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을 위해 최진우는 매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성공한 구조만큼이나 실패한 구조도 그를 만들었다. 아내 선희가 차를 가져왔다. 오늘도 다녀왔구나. 응. 그런데 오늘은 특별했어. 민호 씨 여동생을 만났어. 최진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이제는 좀 놓아줘도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이제 알겠어. 최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40년간 나는 구한 사람들만 기억하려 했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잊으려 했지. 하지만 그들도 내 삶의 일부야.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노력했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 그래요. 모두가 당신을 만든 거예요. 다음 날 최진우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구하지 못한 17명을 위한 추모비를 만들기로 했다. 소박한 것이었다. 집 뒤편 텃밭 한쪽에 작은 돌을 놓고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 이들을 기억하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를 다짐합니다. 비문에 새긴 글귀였다. 최진우는 그 앞에 서서 묵념했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저녁, 손자 승우가 놀러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텃밭을 돌아다니다 추모비를 발견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최진우는 손자를 안치고 천천히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할아버지도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응, 17명.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승우는 비문을 읽었다. 슬프겠어요. 응, 슬퍼. 하지만 이분들 덕분에 할아버지가 더 노력했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지. 최진우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승우야, 만약 내가 소방관이 된다면 기억해라.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해. 그리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잊지 마. 그들이 너를 더 나은 소방관으로 만들 테니까. 승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날 밤 최진우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17명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웃고 있었다. 최진우에게 손을 흔들며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9월이 되었다. 최진우는 이제 은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주 강연과 교육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평화롭고 의미 있는 나날이었다. 어느 날 소방청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왔다. 신입 소방관 교육 과정에서 특별 강사로 활동해달라는 것이었다. 경님 같은 분이 직접 신입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보다 좋은 교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우는 흔쾌히 승낙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나눌 기회였다. 10월 소방교육원 80명의 신입 소방관들이 강당에 모였다. 20대 초반의 젊은 얼굴들이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최진우가 강단에 올랐다. 그의 등장에 신입들은 자세를 바로 했다. 최진우의 명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0년간 현장에서 일한 최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우는 신입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지금 소방관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첫날은 이론 수업이었다. 최진우는 40년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르쳤다. 현장에서의 판단 방법, 응급 상황 대처, 팀워크의 중요성, 심리적 압박 극복법. 신입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교과서에는 없는 실전 노하우였다.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지식이었다.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경험과 직관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본에 충실할 때만 작동합니다. 기본을 탄탄히 하세요. 둘째 날은 실전 훈련이었다. 모의 화재 현장이 만들어졌다. 신입들은 조를 나눠 구조 훈련을 했다. 최진우는 한 조 한 조를 지켜보며 피드백을 주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신속하되 침착해야 해. 동료와 시선을 맞춰.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어야 해. 장비를 믿어. 하지만 과신하지는 마.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조언이었다. 신입들은 땀을 흘리며 훈련했다. 셋째 날, 한 신입 소방관이 훈련 중 공황 상태에 빠졌다.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주저앉았다. 최진우는 즉시 그를 밖으로 데려왔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신입 소방관은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무서워서. 당연한 거야. 폐쇄공포증이 있는 거지? 네. 몰랐는데. 최진우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나도 처음엔 고소공포증이 있었어. 높은 곳만 가면 다리가 후들거렸지. 신입이 놀라서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하지만 극복했어.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내 두려움을 인정하고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 돼. 도와줄게. 그날부터 최진우는 그 신입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폐쇄 공간에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단계적으로 훈련시켰다. 일주일 후, 그 신입은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포기할 뻔했는데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고. 넷째 날은 구급 훈련이었다. 심폐소생술, 지혈법, 골절 처치. 최진우는 직접 시범을 보였다. 63세 나이지만 그의 동작은 여전히 정확하고 신속했다. 심폐소생술은 체력 싸움입니다. 5분, 10분, 때로는 30분 이상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입들이 인형을 상대로 실습했다. 최진우는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손의 위치가 중요해. 너무 위쪽도 아래쪽도 안 돼. 압박 깊이는 최소 5cm. 두려워하지 마.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라 해도 강하게 눌러야 해. 다섯째 날, 최진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자신이 구조했던 사람들 중 몇 명을 초대한 것이었다. 정민수, 이지현, 박준호. 그들이 교육원을 찾아왔다. 신입들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40년 전 최진우 소방경님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민수의 이야기에 신입들이 탄성을 질렀다. 경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증명합니다. 이지연이 말했다. 저는 17살 때 산에서 조난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하지만 최 소방경님이 구해주셨어요. 그 후 저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운 환자가 수천 명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경님 덕분입니다. 박준호도 이야기를 이었다. 여러분이 구하는 사람은 단지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입니다.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입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신들이 하게 될 일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6째 날, 최진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항상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위험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신입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동료를 믿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팀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를 지켜주세요. 마지막 날, 수료식이 있었다. 80명의 신입들이 모두 교육을 마쳤다. 최진우는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악수했다. 잘했어. 앞으로도 화이팅. 조심히. 그리고 용감하게. 내가 구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신입이 수료증을 받은 후 모두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80명의 밝은 얼굴과 최진우의 미소가 카메라에 담겼다. 교육원을 나서며 교육 담당자가 말했다. 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나도 배웠어요. 저 젊은 친구들한테서. 뭘 배우셨는데요? 열정. 40년 전 나의 모습을 봤어요. 초심을 되찾게 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진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80명의 젊은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었다. 저녁, 선희가 물었다.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최진우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40년간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은퇴 후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3142개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2025년 11월 최진우는 64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은퇴한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했다.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다. 손자 승우는 이제 11살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직접 쓴 장문이었다. 나의 영웅. 할아버지. 승우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40년간 소방관이었습니다. 3142명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입니다.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승우야, 고마워.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며칠 후 최진우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소방청장의 친필 서명이 있는 편지였다. 최진우 소방경님께 40년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내년부터 최진우상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가장 모범적인 소방관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경님의 유산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이름이 상으로 만들어지다니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영광이었다. 12월 첫눈이 내렸다.
최진우는 텃밭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진우 소방경님이십니까? 저는 미국에 사는 김재현입니다. 낯선 이름이었다. 1996년에 경님께 구조받았던 사람입니다. 아파트 화재 때요. 그때 저는 7살이었습니다. 최진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기억나요. 3층에 갇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경님이 저를 업고 내려오셨어요. 김재현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다. 경님,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님, 덕분에 살아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구한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최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잘했네요. 정말 잘했어요. 경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경님처럼. 전화가 끝난 후 최진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996년에 구한 7살 아이가 이제 36이 되어 구조대원이 되었다. 그리고 600명을 구했다. 자신의 구조가 만든 또 다른 파급 효과였다. 최진우는 계산해 보았다. 만약 자신이 구한 사람들 중 단 1%만 구조 활동을 한다고 해도 31명. 그들이 각각 100명씩만 구한다면 3100명. 자신의 3142명에 맞먹는 숫자였다. 내 구조는 끝나지 않았구나. 최진우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유산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구조받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1월 1일. 최진우는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산 정상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이었다. 할아버지, 소원 빌었어요? 승우가 물었다. 응, 빌었어. 무슨 소원이에요? 최진우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황금빛 햇살이 세상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2월. 최진우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3142개의 생명, 4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다.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매일 서재에 앉아 기억을 되살리며 글을 썼다. 첫 출동부터 마지막 출동까지. 기쁜 순간들, 슬픈 순간들, 배운 것들, 후회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담았다. 3개월 후 원고가 완성되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최진우는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았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에요. 편집자의 말에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의 인쇄는 모두 소방관 복지 기금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최진우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서점, 사인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 최진우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다. 한 젊은 여성이 책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간호사 지망생입니다. 이 책을 읽고 확신했어요. 사람을 돕는 일이 제 길이라는 것을. 잘 선택하셨어요. 응원할게요. 한 중년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소방관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이뤘는데 이 책을 읽고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드님에게 잘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한다고. 사인회는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최진우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해 가을. 최진우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손자 승우가 다니는 학교에서 최진우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이었다. 매년 11월 1일. 최진우의 은퇴일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영웅이 됐어요.
승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진우는 손자를 안으며 웃었다. 12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최진우는 집 뒤편 추모비 앞에 섰다. 구하지 못한 17명을 위한 비였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소방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추모비를 덮었다. 최진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날, 최진우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았다. 아들 내외, 손자들, 그리고 아내,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었다. 올 한 해도 고마웠어요. 선희가 말했다. 최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야말로 모두에게 고마워. 자정이 되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2027년이 시작되었다. 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출동하는 구급차였다. 최진우의 가슴이 뛰었다. 40년간의 습관이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가 봐. 그래도 당신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돼요. 선희가 말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 정신은 저 구급차와 함께 있어. 그리고 저기 타고 있는 대원과 함께 있지.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최진우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무사히, 모두 무사하기를. 다음 날 아침, 최진우는 일찍 일어났다. 서재로 가서 손자를 위해 쓰던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글을 썼다. 승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다. 소방관이 되든 안 되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마라.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아. 그것이 세상을 바꾼단다. 할아버지는 40년간 3142명을 구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할아버지는 응원한다. 사랑한다. 승우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노트를 덮으며 최진우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다니.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최진우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다. 40년의 무게가 이제는 자랑스러움으로,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의미로 변해 있었다. 최진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구조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그들이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한, 자신의 40년은 계속될 것이었다. 3142명,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또 다른 생명들, 끝없이 이어지는 선순환. 최진우는 소방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구조대원이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